큼직큼직하게 먹읍시다. 있는 집 시식하는 것처럼 해먹어. 살에 되게 꼬들거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톳 두부무침. 오. 소 식감이 너무 좋은데. 썩시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진짜 이 톳의 질감이 너무. 이거 아마 드시기 시작하면 연근 피클은 집에서 안 떨어뜨릴 거예요. 냄새도 너무 상큼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자 향이 많이 나죠. 유자가 들어요. 유자 들어갔어요. 너무 향긋해요. 맛있다. 일반 무피클이랑 다른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이 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요리 재밌지 않았어요? 네.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 당장 해보고 싶어요. 너무 쉽게 알려주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다리 조림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세상에 자기야. 야 진짜 깜짝 놀랐다 내가 자기를 만나게 여기서. 어서 와요. 어서 오세요. 장일이의 요리교실. 반가워요. 오늘은 또 행운처럼 아는 얼굴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요리를 또 맛있는 거를 할 건데요. 자기도 알지만 나 옛날 반찬 가게 할 때 코다리 조림 잘 팔렸잖아. 근데 엄청 맛있었지. 근데 그 코다리 조림을 그렇게 맛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재료가 한 개, 물엿도 못 쓰고 설탕도 못 쓰고 식용유도 못 쓰고 그런데 가게 그만둔다고 했을 적에 단골 할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나를 코다리 조림을 가르쳐주고 끝내라는 거. 자기를 이제 못 먹으니 자기 그거 있어야 밥을 먹는데 가르쳐 놓고 이제 그만두든지 말든지 하라고 막 와서 떼쓰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생각을 안 했었죠. 왜냐면은 그 들어간 재료가 이제 물엿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하고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어저께 다시 해봤어요. 제가 또 해보고 해갖고 코다리 여러 마리 사서 했는데 아우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진짜 저기 연구를 거듭해갖고 더 맛있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톳으로 두부무침 했어요. 아주 쉬운데 좋은 반찬인데 그게 톳이라는 식재지가 낯설어서 잘 못해 먹을 수도 있어서 아주 간단한 거니까 톳 두부무침하고, 그다음에 그 몇 번 전부터 내가 늘 해먹는 거 이제 반찬으로 내놨었는데 연근으로 피클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내가 그때 옛날에 팔던 그런 피클이 아니에요. 거기서 막 다 뺐어. 그래서 이제 아주 건강한 피클, 건강한 맛으로 연근 피클을 제가 잘 먹고 있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먹긴 너무 양이 또 가지수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제 갔더니 이제 봄동이 거의 끝물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봄동 된장국을 끓일까 하다가 그래서 봄동도 해놨는데 그 옆에서 냉이가 조금 남았다고 털기로 다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사실 냉이가 내가 가서 손질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내가 냉이를 쳐다보고 막 계속 있으니까 나는 아우 일단 사가지고 가라고 거기 못 떠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질해갖고 냉이 된장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냉이 된장국에다가 그리고 예고편으로 구운 야채를 지난번에도 해서 영상에서 먹었는데 그게 사실 간단한데 하기 어려워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있어서 제가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겸님 회사에서 그 바질 페스토가 나와서 하나를 보내줘서 그 바질 페스토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래갖고 됐어요. 그래서 뭐부터 시식을 해야 되냐면 이제 즐거운 시식. 그러면은 오늘 메뉴부터 먼저 볼까요? 오늘 메뉴는 이제 이게 톳 두부무침. 톳 두부무침. 좋다. 근사하죠?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화날지도 몰라. 이건 뭐 메뉴로 하세요? 근데 결국 다시 하는 건 좀 할만한 엄두가 나는 애들이 다시 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 이거 세발나물보다 더 쉬운 거. 이게 약간 금방 아침에 묻혔는데 이게 약간 간이 있어야 맛있어요. 밥하고 먹으려면은. 잘 먹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감동부터 받고 이거 되게 오독오독하네. 소금하고 저기 어간장 한 숟갈만 딱 들어가요. 제 입맛에 딱 맞는 가루. 자기 집 딱 맞는 식단이에요. 자기 소 집 딱 맞는. 식감이 너무 좋은데. 소 식감도 너무 좋죠. 그리고 이게 코다리 조림인데 대부분 코다리 찌개처럼 해갖고 국물 있게도 많이 하고 무 넣고도 많이 해요. 그럼 이걸 조리다가 중간에 멈추면 돼요. 근데 쟤는 오늘 이렇게 내가 하던 식으로 딱 조림으로 이건 어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식으면 꼬들꼬들해서 맛있어요. 큼직큼직하게 먹읍시다. 있는 집 시식하는 것처럼 해먹어.
밤사이보다 에린 음식을 드디어 맛보다니.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언젠간 볼 일 있을 거라 했는데 진짜 만났다.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아우 냄새도 너무 좋아. 밥 반찬으로 끝내주지, 밥 반찬. 살에 되게 꼬들거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꼬들꼬들하지. 네, 약간 되게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진짜 이게 딱. 순한 맛.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양념이랑 이렇게 비벼서 그다음에 여기다 파를 많이 넣거든요. 파 하나 얹어서 같이 먹으면 파 맛하고 쫙 어우러져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근 피클. 와. 개운하게 생선 드셨으니까. 와. 와 감사합니다. 이거 아마 드시기 시작하면 연근 피클은 집에서 안 떨어뜨릴 거예요. 여기 연금 피클 저도- 처음 봐요. 진짜. 저도 지금 연근 피클하고 저기 당근 라페는 절대 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냄새도 너무 상큼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작아작한 느낌. 유자 향이 많이 나죠. 그죠? 와, 유자 같아요. 유자 들어갔어요. 너무 향긋해요. 맛있다. 연금 피클 너무 새로워요. 너무 새롭죠. 네, 그리고 맛있네요. 너무 쉽고. 근데 대부분 피클들은 그 피클 국물이 이거를 이제 간을 배이게 하는 용도로 쓰이고 그 피클 국물을 활용을 못 해요. 근데 이거는 이 국물 다 마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물에 그 간장 국물 들었지만 어쨌든 다 간에 좋은 시큼한 맛. 간에 좋은 시큼한 맛이라 이건 국물까지 다 마시는 거라 강하지 않게. 약간 그 일반 무피클이랑 다른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연근 자체 식감 때문에 그래요. 레모네이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너무 맛있어요. 너무 진짜. 여기 그냥 네. 식사하시고 소주컵에다 이거 한 잔 마지막에 딱 마시면 그냥 진짜 혈당 내려가는 정신적인 내려가는 안정감을 갖게 진짜 돼.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상큼하지? 저 이거 소름 돋았어요, 진짜. 정확한 레시피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주스 같다. 근데 음. 진짜 레모네이드 그렇게 해서 여름에 저기다 얼음만 타서 너무 좋아. 이렇게 오, 마셔도 좋은데? 있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레시피 하는 거에 비율해서 제가 확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국물까지 다 먹게끔. 국물을 너무 진짜 맛있어요. 버릴 필요가 없는 음식. 세포들이 너무 좋아요. 시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제일 색깔도 아니, 요리하는 시간보다 시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건 항상 볼 때마다 1화 생각이 나네요. 와, 일화 때 하는 건 좀 어렵게 했고 우와. 지금 좀 더 시식했고 이거는 베이비 양배추니 그 단호박, 당근, 가지 파프리카, 버섯, 표고, 새송이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마리네이드 해서 군 거고 다음 주에 요리할게요. 와. 마리네이드 한 거 자체로도 그냥 올리브유하고 소금 후추만 해도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저는 이제 이 해산물을 그 냄비에다 같이 구워요. 그래서 이거는 요새 갑오징어철이라 갑오징어랑 와. 그 다음에 이거 새우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구우면서 버터에다 구우면서 그 안에다가 시금치를 잔뜩 넣고 그냥 그 냄비 뚜껑 덮어놓으면 시금치가 굉장히 많이 넣는데 이렇게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이제 냉동 야채에다가 그제 그 코스트코 가서 닭 한 마리 그 롤스터인가 그 네. 해놓은 거 그 구운 닭을 하나 네. 사다가 그러면은 되게 크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살을 발라다가 이 바질에다가 냉동 야채에다가 같이 볶아.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같이 섞는 거예요. 섞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진짜 집들이 할 때 너무 최고야, 좋은- 최고. 네, 진짜 멋스럽다. 진짜. 멋스럽고 네. 그 다음에 또 맛도 좋고. 음. 잠깐만 해산물 좀 하나 줄게. 이따가 자기들이 이거 다 먹고 갈 거긴 해. 옛날에 이럴 때 할 때는 어렵게 했어. 나도 몰라가지고 근사한 펜에다가 막 그릴처럼 했는데 난리나. 지금 뚜껑 딱 닫고 그냥 전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간편해야 건강한 것 같아. 그리고 접근성도 있고. 내가 요리를 만드는 기준이 달라진 거야. 옛날에는 그냥 복잡해도 내가 그냥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따라 하겠나? 그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한다 해도 부엌에 있는 시간은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다시 개발을 하게 되더라고. 그럼 에리님의 노력 덕분에 저희가 가정에서 진짜 편하게 맞아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진짜 감사해요. 저도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활용이 된다니까 시간 쓰인 게 너무 좋지 나도. 네, 드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단호박 되게 맛있는데요. 단호박 맛있어요? 네. 방울고추인가요? 그러니까 방울 양배추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방울 양배추. 이 양파가 아니고 갑오징어 이거죠. 저 양파 싫어해요. 너무 쫄깃쫄깃해요. 바질 향도 너무 좋죠. 네.
근데 마리네이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틀리죠. 이게 향도 맛도 다 틀린 것 같아요. 되게 이국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데 연어 빠삐오트 같은 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연어 빠삐오트 너무 쉽잖아 사실. 근데 보는 사람한테는 그게 신세계잖아. 맞아요. 그쵸? 연어도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해갖고 오븐에다 딱 넣기만 하면 야채랑 과일이랑 그렇게 싹 그냥 버져서 나오는 건데요. 거기다도 결국 마리네이드, 올리브 오일, 레몬 후추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해주세요. 이거는 된장국인데요. 다음 주에 도다리 쑥국 같은 거 할까봐요. 도다리 쑥국 같은 거는 집에서 못하는 건 줄 알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멸치육수만 있으면. 멸치육수만 있으면 도다리 쑥국 같은 거 약이거든. 제철에. 전 안 그래도 에리님이 이렇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진짜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 저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더 궁금해요. 맞아. 기본 맞아요. 요리. 아주 기본적인. 기본. 다들 안다고 하시는데 이제 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예린이 하시면 그게 항상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먹던 거랑. 진짜. 왜냐면은 그 식용유 안 쓰고 그런 거 안 쓰고 하니까 나도 새로운 맛을. 얘기하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약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다 밥 말아서 김장김치하고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보양식 먹는 느낌. 밥 말아서 김치찌개하고 김장김치하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밥 말아서. 진짜 다 이건 했어요. 이게 저기 천연냉이도 아니고 저기 뭐지 노지냉이도 아닐 텐데 하우스냉이일 텐데도 그래도 냉이맛 나죠. 네. 연근 피클은 연근을 이제 씻어서 손질을 해서 끓는 물에다가 데쳐요. 데치는 걸 한 5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안에까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이제 이따 보세요. 야채를 끓일 때는 소금을 넣는데 연근을 할 때는 식초도 한 숟갈 넣어요. 식초 한 숟갈, 소금 한 숟갈 해서 연근을 데칠 거예요. 데쳐서 식혀서 씻은 거를 그다음에 그 피클 여기 소스를 이제 만들 거예요. 끓여서 뜨거울 때 그냥 부으면 끝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물 먼저 끓일게요. 어느 정도 하면 되냐? 한 1리터 정도 하면 돼요. 연근이 또 다 손질해 놓으면 또 저기 될까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연근. 흙 잔뜩 묻은 이렇게 이런 거. 요거를 제가 오늘 하는 양은 700g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가게에서나 연근 조림할 때 연근을 얼마큼씩 했겠어. 이 소꿉장난하는 거지 지금. 센치를 한번 봐. 이거 저는 아까 그 연근이 얇았죠? 네. 두껍게 안 썰었거든요? 금방 그래도 아삭아삭하잖아. 그치? 네네. 네. 0.5도 안 되는 거야. 1cm가 이만큼. 한 0.4나 그 정도로 해서 썰 때부터 벌써 기분 좋아. 아삭아삭아삭. 집에서 이런 효과음이 나면 그 집이 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홈이 되는 거지. 아침에 그 자고 있을 때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날 때 깨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꽁치를 구워줬어요. 연탄에다가 꽁치 굽는 냄새가 아직도 행복해. 자, 이거를 이제 데칠 거예요. 데칠 때 소금 한 숟갈하고 식초 한 숟갈. 식초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식초를 넣으면 더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소독도 되나 봐. 그리고 이제 맛도 더 깨끗해져요. 맛만 먹으면 해. 이거 진짜. 연근 간다? 연근 사온다. 그게 끝이야. 시장 간다. 연근 산다. 그러면 이제 병만 있으면 담아서 이제 선물하는 거지. 리본 달아가지고 리본 달아서 너무 좋아하지. 김치에다가 하나가득씩 해놓을 거야 이제. 너무 좋아. 왜냐면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옛날에는 유자 청 넣고 막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설탕을 안 먹으니까 이제 알룰로스만 갖고 이렇게 하니까 알룰로스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안 먹겠지. 건강 안 먹겠지. 시간 얼마나 되셔요? 시간은 지금부터 볼까? 한 5분만 볼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해서 기준을 해야 되냐면 물을 많이 받아서 하면 이게 열이 올라오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더 빨리 익죠.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물 한 1리터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 네. 물 너무 많이 잡으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이건 연근은 한 중간 정도 3개짜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배로 하고 싶으면 딱 양을 2배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국물까지 다 먹는 거니까. 어제 사실은 이 유자청을 하고 나서 유자청을 100ml 넣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레시피를 엉망으로 잘못해가는 바람에 유자청을 다 쓴 거야. 그런데 유자청을 시켰더니 다음 주 화요일에 도착한대. 그것도 꽝꽝 얹 채로. 그래서 내가 이것만 보여줘야지. 이거는 벌써 품절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유자 원액이에요. 원액. 그러니까는 유자 원액 저기 구해서 사셔서 설탕 안 들어간 거 해서 마지막에 이거 넣으면 되고, 아까 드신 거는 유자 원액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말로만 할게요. 그리고 유자 원액 안 들어간 거 맛을 한번 봐봐요. 유자 원액이 파는지는 몰랐어요. 네, 저도. 레몬 원액은 사봤는데 금방 해도 될 거 같아. 5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3분 정도 하시면 돼요. 3분 30초 정도 했나 보다. 이거를 이제 찬물에다가 헹굴 거예요. 찬물에다 이제 식힐 건데, 식힐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만들게요. 소스는 저 정도 양이면 물 600에 물 600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 스파클링 스파이스가 들어가면 그 잔맛이 또 없어지면서 이 피클링 스파이스. 그래서 이제 피클할 때 항상 넣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몇천 원 안 했던 것 같아. 이거 피클 해 먹기 시작하면 이거 한 통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한 숟갈 넣어요. 소금이 내가 어저께 10g 해보고만 했더니 15g이 들어가면 딱 적당하더라고. 15g이면 한 스푼 넉넉하게 하면 15g이에요. 한 큰술이요? 한 큰술 하고, 그리고 식초 150, 그 다음에 알룰로스 150.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끓여서 거기다 그냥 부으면 돼요. 근데 부을 때 이게 찌꺼분한 게 싫으니까 망에다가 이렇게 해서 뜨거울 때 딱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분 위에다가 유자청을 100ml 딱 넣었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유자청이 없어도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거든. 되게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피클을 여기다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양배추, 오이, 그 다음에 깻잎, 무, 그렇게 다 적용하면 돼요. 신맛 단맛은 이제 가감하시면 돼요. 150이에요. 150 잡았고, 그 다음에 식초 150. 식초는 제가 지난주에는 만들 때 저기 화이트 와인 비니거 어떤 걸 샀는데 그걸 넣었더니 너무 강해서 빙초산 같았어. 그래갖고 그냥 이번에 그냥 에사비로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피클 국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먹는 거잖아. 그래서 좋은 거로 해야 되는 거야. 좋은 거로 해야 돼. 피클 국물을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벌컥벌컥 마셔요 이거. 이거를 나는 저기를 물기를 조금 땄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끓는 건데 찬물이 들어가면 이게 물 안에 들어있는 산소 때문에. 근데 이거 뭐 그러기 전에 다 먹어져요. 그러기 전에 먹어지긴 하는데 혹시 이제 희석될까봐 대충 털어서 하면 되는데 여지껏 뭐 상해서 못 먹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 끄떡도 없어. 한 달 이상 가본 적도 없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피클 담는 통이라 아까 씻지도 않았어. 일부러 들어있는 거라. 이거 병은 다이소에서 팔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마셔볼게요. 조금씩 맛을 어떤 맛인가, 간이 어느 정도인지. 딱 끓는 정도면 돼요? 응? 끓기만 하면 끓기만 하면 돼. 끓기만 하면 끝나. 오래 끓일 것도 없고. 끝. 내가 여기다 뭘 안 넣냐면 월계수잎을 어저께 넣어봤더니 좋더라고. 월계수잎을 한 3장만. 3장이 아니라 5장 들어가도 된다. 왜냐면 오래 넣고 끓일 게가 아니라 조금 넣고 건질 거거든요. 이건 아까 피클링 스파이스 넣을 때 같이 처음부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하면은 좋을까? 이거를 보면 돼요. 꼭 식혀서 안 넣어도 되는 거네요. 뜨거울 때는 이제 아삭거려요. 아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 식혀서 넣는다고 식혀서 넣으면은 생각했었거든요. 뜨거울 때는 이제 아삭해요. 이것도 너무 팁인 것 같아요. 이게 팁이 됐어요. 네. 몰랐네. 시켜서 그죠? 넣어야 맞아요. 돼요. 이렇게 뜨거울 때 딱 닫아놔도 병조림이 돼요.
그럼 나중에 꽝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유자를 100g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대충 딱 맞죠. 뚜껑도 바로 닫아도 되는 거예요? 뚜껑 달아놔도 되죠. 상관없어요. 아, 이거 먹는 걸 안 먹어봤다. 그지? 우리 먹어보자. 국물. 여기다 유자를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 유자를 넣는 거죠. 오늘 근데 없어서 그런가? 없어도 한번 먹어보라고. 없어도 별 지장 없다고. 아, 이렇게만 해도 되고 여기 유자 넣어 마시고. 유자 넣어도 되고 집에서 생강청 만들어 놓은 사람 있으면 생강청 넣어도 돼요. 이게 식으면 맛있어요. 유자청 없어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먹어요. 유자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돼요. 네.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맛이 충분히 나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더 싹 배서 맞아요.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유자청 올라면 이게 냉동해서 오거든. 아,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알려줄게. 유자청이 이게 원액이니까 아무래도 예민하게 오고 비싸요. 비싼데 여기 오면 내가 여기다 100g씩 넣거든요. 그런데 유자청이 얼려서 오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먹고 잊어버려. 근데 이거 큰 거 같은 경우는 400g은 몰라도 한 900g짜리 같은 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사놓고 한번 해놓고 냉장고에 있다가 그냥 버린다고. 오시면 이게 녹잖아? 녹으면 100mg씩 딱딱 소분해서 얼려놔요. 그렇게 해서 하나 꺼내서 피클할 때만 쓰고 뭐 유자청 그냥 먹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클이나 샐러드 할 때 쓰는 거니까 오면 반드시 100g씩 소분해서 얼려놓고 쓰면은 아주 그냥 끝까지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번에 우리 톳부침부터 할게요. 네. 톳도 살짝 데치고 그다음에 두부도 살짝 데쳐요. 이거는 지금 양을 내가 대충 보니까 두부는 한 200g. 그 내가 550g에서 이렇게 떴 200g 정도. 근데 톳은 300g을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간장량을 맞춰야 되니까. 요것만 그냥 다 데쳐서 꼭 짜서 소금하고 이거랑 참기름이랑 딱 무치면 끝이에요. 톳은 지난번에 솥밥 하느라고 손질하는 건 알려줬거든요. 톳이 싸기도 싸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미네랄도 되게 많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거 톳 좋아하는 사람은 요채를 생거를 무쳐 먹어요. 액젓에다가 굉장히 좋아해요. 소금 한 큰술에다가 물 1리터 했어요. 여기다가 제가 두부 그냥 무치면 맛없어요. 중탕해야 돼요. 중탕해서 두부김치도 하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부김치.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자주. 두부김치는 뭐 김치 볶아서 두부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는 건데 완전히 그게 잘하는 거랑 대충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 3분만 하면 돼요. 3분만 하면 안에까지 따뜻해지거든요. 3분만 놔두고 그다음에 요거 건진 물에 요걸 또 데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거는 이제 깨끗이 씻은 거고 아직 썰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다가 이제 이거 건진 물에다가 이것도 어떤 사람은 해갖고 찬물에 식히더라고. 그럴 건 뭐하러 데쳐. 이걸 해갖고 찬물에다 또 담그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건졌다가 식혀서 그냥 배보자기로 꼭 짜는 거예요. 이거랑. 자,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나면 얘는 그냥 파내져. 이렇게 넣자마자. 바로 변신. 미역처럼. 색깔. 자, 이렇게 이거는 바로 쏟아요. 이거는 찬물에 헹궈야 돼요. 아우, 해초 냄새. 이거는 이제 송송 썰을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걸 쫙 훑어서 이거 훑어갖고 이거를 쭉 훑어갖고 줄기를 빼더라고. 근데 줄기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친 거는 줄기 이렇게 질기지 않으니까 줄기까지 드세요. 이게 한 얼마나 데쳤어요? 한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파래지면은, 파래지면은, 건지면 이거 진짜 꽉 짜야겠네요. 꽉 짤수록 더 맛있어요. 꽉 짤수록 더 맛있어요. 제법 나오잖아. 네. 이 양이, 물이. 두부를 뒤집어 쏟아요. 또 짜야 돼. 그 광정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음식의 질감이 틀려요. 두부에 물이 찌익찌익 나면 안 먹어. 맛이 없거든요. 양념이 어우러지지가 않아서.
물 많이 나와요. 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양념을 할 거예요. 액젓 한 티스푼, 그다음에 천일염 액젓 하나, 그다음에 2분의 1 스몰티 정도만 넣어요. 2분의 1 스몰티만 넣고 참기름, 아니면 들기름 없으면 들기름 넣으세요. 여기 옛날 맛을 느끼고 싶어갖고 다 참기름 한 병 하나 샀어. 이렇게 넣고 국물 넣으면 돼요. 아, 두부에다만 이렇게 가는. 예, 그래야지 간이 잘 배지. 얘 자체는 해초라 일단은 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나. 왜냐면 그러면 두부가 맨두부 씹힐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간이 완전히 된 거죠. 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조심하래. 내가 앞을 달릴까봐.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내가 2숟갈 정도 넣었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야. 참기름 볶는 냄새가. 아, 참기름 쓰신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참기름 쓰신 이유를 근데 알 것 들기름을 같아. 쓰면 이 감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기름 없는데 어제 한 병 샀다니까.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많이씩 먹는 거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이렇게 참기름 쓰세요. 그리고 잡채도 참기름 넣어야 좋더라. 잘 먹겠습니다. 금방 해서 먹는 감동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이 소스의 질감이 너무 오독오독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딱 한 끼에 한 번만 딱 해 먹으라고. 왜냐면 이거를 또 한 번에 많이 해야지. 그래서 2배씩 하면 맛있게 못 먹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놨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딱 한 번에 먹으라고. 너무 맛있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몸에 안 좋을 게 없잖아. 진짜. 지난번에 이제 톳밥을 얘기를 하면서 그 두부도 무천도 맛있는데 이러다가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주자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뭐랑 같이 먹어요? 밥 반찬이요. 밥 반찬을? 아, 그래서 좀 간간하구나. 간간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간간해도 조금 있으면 더 간간하지 않아. 아. 지금은 양념이 지금 다 안 배어서 이렇게 양념이 겉에 있어서 느껴지거든. 근데 이게 한식은 조금 놔두면 간이 배요. 그러면 오히려 근데 처음에 간이 딱 맞다 싶으면 밥 반찬은 심심해. 약간 좀 간이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걸 좀 가지고 있다가 먹는 거랑. 그리고 밥 반찬으로 먹으려면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짠 거는 못 먹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간장을 반만 줄이든지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간장을 반만 넣어서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해도 되지. 오케이. 아, 맞네요.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싱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건 쉬우니까. 자, 지금은 이제 코다리 조림 할게요. 코다리 조림은 진짜 이거 배워가서 하세요. 근데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거라 내가 이거 사람들이 하겠나? 나는 하지. 이렇게 그러면서 다 망쳤어요 댓글 올 건데 싶어갖고 안 망치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코다리도 조금 좋은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말대로 이게 명태를 말린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말리고 그냥 냉동만 해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아. 이게 물이 많아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리하다 다 부서져. 조리하다 다 부서져서 나중에 뼈하고 국물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조리할 때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 부서지게 하는 방법. 코다리는 어디서 사셨어요? 코다리는 그 해물 가게 가서 사는데 뭐 인터넷으로도 다 해서 오겠죠. 오는데 저는 그 가게에서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이렇게 손질을 해요. 제가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 손질을 해서 그걸 할 때 그냥 딱딱 해서 한 번 해먹을 만큼 얼려. 얼렸다 꺼내면 물이 쫙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얼리냐면 음식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안이 보물이야.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코다리 먹고 싶어? 그러면 가서 장에 가서 코다리 사와야지.가 아니라 있어요. 있다 코다리. 이렇게 해서 코다리를 이걸 손질해서 얼린 거거든요. 저는 3마리 분량씩 하니까 이렇게 얼려놓으면 이걸 갖다 녹이면 말려져 있어. 수분이 많이 빠져 있어. 이게 여기서 생기는 이 얼음이 여기서 빠진 수분이잖아요. 그렇네요. 그쵸? 여기서 지금 생긴 하얀 수분이 얘 자체, 그래서 우리가 나물 같은 걸 냉동해 놓으면은 아주 그냥 짜글짜글해지잖아. 수분 다 빠져서. 그래서 나물 얼릴 때는 물을 담가서 물 잘박해서 얼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꺼내보면 다 머리카락처럼 돼 있어. 근데 이런 것도 그렇고 당면도 꼬들꼬들한 당면 하는 사람들은 삶아서 이렇게 해서 얼려요. 얼렸다 꺼내면
당면이 아주 안 붉고 꼬들꼬들하게 되거든. 근데 그것도 뭐 당면까지 얼려서까지 뭐 이렇게 이제 하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어제 올려놓은 거라 그렇고 며칠 더 지나면 이게 더 하얗게 물이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꺼내서 한번 씻으면 이제 제법 단단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코다리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와요. 와, 이렇게 와서. 코다리를 처음 봅니다, 이렇게. 그럴 것 같아. 코다리가 이렇게 오면은 나는 지금 코다리가 큰 걸 사서 지금 3마리만 했어요. 그래서 3마리 무게를 재봤더니 한 1kg 되고 보통 코다리를 사게 되면 그 저거 돼요. 4개 정도 하면 이 정도 양 될 거예요. 이렇게 말리라고 여기다 나무가 꽂아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입이 잘 이렇게 엮여져 있어. 그래서 그것만 지금 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느러미만 잘라야 돼. 얘는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양쪽 자르고 그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지느러미 이런 게 있으면 좀 어, 양팔이랑 등에 있군요. 이걸 하게 되다니. 근데 이게 대충 더러운 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집 거를 사면 깨끗해. 깨끗한 게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근데 이게 오래 씻으면 안 돼. 말린 거라서 물이 생겨갖고 살짝 먼지만. 먼지만 닦아내는 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말리는 게 포인트고 지금 물기를 빼는 게 포인트인데 거기다 물에다 푹 담가 놓으면 그냥 생태되는 거야. 자를 때 위를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다 꺾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좀 이런 칼을 쓰지. 좀 단단한 거 쓰는 칼을 따로 써. 그리고 보통 코다리를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찌개처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요 정도 사이즈 짜요. 이게 몇 센치인가? 3도 안 된다. 3도 안 돼. 2.7? 2.7. 2.73 이렇게. 2.73cm. 2.73. 자 없으면 이런 코다리도 못 해보면 안 돼. 자 없는 사람들은. 다음부터 가져올게요. 다음부터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대파를 제가 여기다 보통 무 넣고 무조림 같은 거 하거든요. 그건 이제 찌개처럼 국물 좀 있게 해갖고 무 깔고 얘 넣고 해서 이렇게 바글바글 지져서 국물 있게 그렇게 해서 코다리 찌개처럼 먹기도 하는데 그거는 더 쉬워요. 그런데 나는 하는 건 이렇게 딱딱하게 돼서 이렇게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저거는 냉장고에다 넣고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그냥 오래 두고 먹는 거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대파를 같이 넉넉하게 해서 대파랑 같이 먹는 게 맛있어. 그래서 다른 무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얘만 넣을 거예요. 지금 대파는 지금 한 3대 한 거예요. 3대인데 이것도 잘게 썰 필요 없고 이렇게 해도 왜냐면 이게 다 거의 구워지니까. 여기 절반을 써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응? 이렇게 반을, 예? 네, 반을 쪼개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는 너무 커서 간이 안 배요. 간을 배게. 간도 안 배고 그다음에 얘 그냥 날파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 이렇게 해도 넣어도 되는 경우는 이제 푹 같이 끓일 때 국물하고 끓일 땐 괜찮지만 이건 국물 많이 안 잡고 그러니까 거의 볶다시피 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중간중간에 흩어져서 같이 어우러져서 양념하고 먹는 거야. 냄비를 달궈서 되도록이면 조금 넓은 데다 해요. 그리고 얘를 조리하면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에 손을 대면 안 돼. 손 대면 다 부서져. 오. 손 대지 말고 그냥 밑도 둬요. 뒤적뒤적하지. 뒤적뒤적하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국물 나고 뼈만 남아. 여기다가 제일 먼저 그렇게 그 물엿이랑 이런 걸 안 넣으려면 제가 이제 한번 구울 거예요. 그 아보카도유를 코다리 조림 시중에서 사 먹는 것 같은 거요. 기름 범벅이에요. 맞아요. 고춧가루 양념 반반. 고춧가루 양념 범벅.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코다리를 그렇게 해서 겉면을 좀 익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분이 좀 날아가는. 맛있겠지. 벌써 맛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앞뒤를 한번 이렇게 굽다가 파를 넣어서 같이 구워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양념장을 넣고 구워요. 그리고 그냥 끓이고 손대지 마요. 끝이야. 중간에 왜냐면 얘들이 막 익기 시작할 때 얘네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분리되거든. 근데 그때 이렇게 저어주면 다 뼈하고 분리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튀는 게 너무 싫으면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 아주 세진 않아. 그러니까 초반에 센 불로 했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줄였어요. 칠로. 얘 살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비린내도 없애지고 고기 맛을 더 좋게 해요. 정밀하게 익힐 필요는 없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파 넣고 굽다가 제가 양념장을 만들게요.
양념장은 물 300에다가 진간장 넣고 어간장을 섞어서 넣고 알룰로스, 그다음에 후추 약간, 고춧가루를 그 대신 고운 걸 써야 돼요. 고추장을 안 넣을 거거든요. 근데 그 두꺼운 고춧가루를 쓰게 되면 이렇게 겉돌아. 근데 이게 고운 고춧가루를 쓰면 이렇게 고추장 넣은 것 같이 하면서 고추장의 텁텁한 맛은 없고. 언제쯤 넣어요, 파를? 그게 이제 앞뒤로 살짝 좀 노릇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넣기도 해. 이런 거 볼 때. 왜냐면 파향도 좀 배라고. 그런데 처음부터 파를 넣게 되면 얘네가 잘 구워지지가 않아서 내가 어느 정도 군 다음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뚜껑 덮어놓고 불만 조금 줄여놓을게요. 이게 굽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해요. 한 중불 정도로. 중불 정도로 넣고 이제 이렇게 살짝 구고 그 다음에 얼른 그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게요. 물을 300 넣고 내가 진간장으로 했는데 진간장하고 어간장 섞으기가 좋죠. 그래서 진간장 4개, 어간장 2개 넣었어요. 아니면 집에 있는 액젓 넣으셔도 되고 진간장 4개에다가 어간장 2개. 진간장만 넣을 경우에는 간장량을 조금 더 넣으세요. 그리고 후추가 약간 들어가요. 후추는 이걸 시중에서 파는 후추예요. 고춧가루가 1과 2분의 1티 넣었어요. 2분의 1티. 그리고 간마늘 1티. 생강즙 약간 2분의 1 스몰티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저어볼까? 이렇게만 그냥 먹어도 맛있겠지 않아? 알룰로스 3티.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불 거예요. 보고 불을 세게로 올려요. 그리고 건들지 마. 얘를 내비려도 해. 내비려도 그냥 끓이면 돼. 뚜껑 안 닫아도 돼요. 뚜껑 안 닫아도 되고 뭐 닫아도 상관없는데 뚜껑 안 닫아도 돼요. 시간이 그럼- 너무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그러면 시간 한번 재볼까? 얼마나 걸리나? 불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익어서 얘네가 좀 안전하다 싶을 때 한 번만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타지면 않게. 그리고 이제 끓여서 졸으면 끝난 거예요. 이게 가자. 끝? 끝이에요. 오. 간단하게 했죠. 이게 원래 나는 그 가게에서 하던 방식은 잔뜩 넣고 그다음에 한참 졸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다가 그리고 어차피 뭐 물엿 넣고 이런 것도 아닐 건데 먹을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요리고 그런데 생각보다 맛있게 됐어요. 아까 맛있지 않았어요? 네. 난 어제 막 계속 국물 찍어 먹어봤고 맛있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파향하고 은근히 되게 매력 있어요. 밥이랑 먹으면 흰밥이랑. 아, 그리고 오늘 팬을 일부러 저 코팅 뺏으신 게 넓은 거 씁니다. 넓은 것 때문이요? 네, 왜냐면 조그만 데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뒤적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양을 좀 적게 하는데 이런 데서 해도 좋지. 저 혹시 뭐 눌러붙을까봐 하는 줄 알았어요. 안 눌러붙지. 눌러붙을 건 없지. 그냥 물 넣고. 근데 잘 얇은 양은대미 같은 거는 구울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이거는 아주 싸고 제일 싼 코팅 프라이팬이니까 그래도 안 들러붙긴 하지. 코팅이라서 그런가? 근데 딴 거보다 이런 웍을 써야 될 때는 웍을 써야 되거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젓기가 좋고 망가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된 거는 할 때 부서지더라. 계량 스푼 같은 거는 따로 계량 스푼을 구입하고 싶으면 다이소. 1,000원이면 작은 술 다 알려주고 종류별 칙칙칙 있는 것도 있어요. 3분의 1 스푼 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막 1,500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면보는 어디서 샀어요? 다이소. 저 면보다 다이소에서 한 거예요. 다이소도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배부자기 말씀하시는 거죠? 엘민 그건 어디서 사세요? 스탠딩 지퍼백? 스탠딩 지퍼백은 내가 지금 사이트 많이 내가 그거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사이즈가 딱 좋지. 이렇게 아,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진짜. 쓸 때 그리고 쓸 때 반드시 같이 사야 되는 게 이거야. 이건 또 다른 데 거야. 깔때기. 이게 자성팩인가 이게 경신기업인가 이게 자성팩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근데 요거 있어야 이렇게 안에서 딱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세트로 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걸 벌려서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 딱 있으면 아주 편해. 이거는 내가 진짜 권해주고 싶은데 이런 걸 사서 이게 뭐냐면 설거지하고 세제로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럼 헹굴 때 반드시 이거로 헹구면 면이 굉장히 깨끗이 헹궈져요. 그러면 물도 한 번 반밖에 안 질 거야. 거품 헹굴 때? 거품 헹굴 때.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잖아. 그러면 이거 세제가 묻은 거를 헹굴 때 이걸 닦는다고 반드시. 그러면 훨씬
이 세제가 깨끗이 닦이고 그렇죠. 빨라요. 빨라 깨끗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쓰고 딱 얼려놓는 게 이게 됐어. 이렇게 말려서 꼬들꼬들 말려. 코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오늘 요리 재밌지 않았어요? 네.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코다리 조림. 너무 쉽게 알려주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다리 조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막 유튜브를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런 건 잘 없고 구워서 하는 거 같은 건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바짝 졸이는 거 아니고 그냥 네, 찌개처럼 맞아요. 그거를 무넣고 무넣고 그렇게는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아주 이거 얘하고만 씨름을 한번 해봤지. 너무 보람됐어요.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리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하나, 둘, 셋.